2025년 10월 22일입니다.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사실상 다양한 측면의 국내 지선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지선하면 좀 말에 어폐가 있을까요? 국내 사정이나 글로벌 전반에 있어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만한 사건이 국정감사 과정 가운데에서 드러나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서 현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의 중대한 변화를 담은 정부 조직법을 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서 검찰이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소가 결정되고 난 뒤라든가 그 진행 과정에서의 보안 수사 문제, 이런 부분은 아직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경찰청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힘든 부서까지를 찾아갔다. 경찰청에 그러한 부서가 여전히 존속해 있는가 싶은 그런 기관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진행 과정 가운데서 앞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부분들은 그 녹음 포맷을 변환 양식으로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또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사건은 국정과정 가운데에서 검찰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실상 논평을 달면서 이런 현재의 현상이 드러나는 현상이, 그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그 검찰 내의 파열, 즉 검찰이 와해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각각 그 행동이나 뭐 행보나 각각의 선택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앞으로 어떤 식의 그 대응까지 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중에 한 가지 모습이랄까요? 글쎄요. 국정감사에 현 여당 정부가 더 다수당이고, 국정감사를 진행 가운데 증인으로 불려온 검사가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에 윗선에서의 압력이 있었다. 그런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이거는 이런 사건은 이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죠. 사실상 아무리 국정감사라고는 해도 검찰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데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떤 차원에서 좀 더 다루어서 봐야 할 것인가 해서, 글쎄요, 그 현직 부장검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이 더 민감한 부분이 될지, 검사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부분 차원에서 다뤄야 될지, 사실 그 전체적 어떤 측면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주의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현재 눈물을 흘리는 문지석 검사라는 이 문 검사는 이번 여당 정권이 처음으로 그 정부조직법 개편 때 새로 신설한 기후에너지 환경고용노동위원회 노동부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증인으로 결정이 됐어요. 증인으로 결정돼서 출석한 자리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보도 자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국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쿠팡 바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언론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한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부장검사입니다. 진정서는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는 내용으로 당시 보도에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었습니다. 문 검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쿠팡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를 했었느냐는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엄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후속 질문에 그렇다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주장컨대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마라 등으로 말했다고 문 부장검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검사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라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서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문 검사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TV에서 그러니까 국정감사 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국회 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문 검사는 발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을 매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격려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안호영 위원장이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에 나와 공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를 묻자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이 권익을 보호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조직 내에서는 안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련된 기사는 앞서 이쯤 수준의 그 연합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겨레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동소이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문 검사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인사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외부에서는요.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더더구나 그렇겠죠. 외부에서도 그 좋지 않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상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번 그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전부 다 그렇겠죠. 그런 말들이 나오지만 뭐 그런 생각은 1도 없다. 근로자들이 퇴직금 받고 엄전지청장과 김 전 차장 검사가 처벌을 받아 내가 명예회복이 되면 사직할 생각이었다. 뭐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 전결권 박탈당한 부장검사 굉장히 이 몇 개월이 굉장히 민감하겠죠. 당연 그 내부에서는 뭐 날리는 거야. 흔히 이제 좀 은어로 쓰는 뭐 날리는 거야. 당연하다고 여기겠죠. 어디에 가 있든지 자르지는 못하겠죠. 이제 현재 국회 의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검찰청에 그 진정한 것에 대해서 국회도 알아버렸어. 국회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예 자르지 못할 거고요. 근데 그런 사건이 되었거든요. 조금 더 그 한겨레에서 이 지금 국정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건 쿠팡에 대한 사건을 굳이 다루고 지금 사실상 국정감사 사건만 봐도,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이번은 시선되기도 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됩니다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뭐 증인 참고 명단 사실상 검색하면 대체적으로 빨려져 올라오고요. 국회에 또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정감사 관련해서 증인으로 그러니까 결정된 분들의 명단이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 사건이 사실상 그다지 적지는 않거든요. 각 부부마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호 영품그룹 대표이사, 속보재련소 환경오염 중대재해 피해 관련, 그리고 사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지금 그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참고인으로 출석했죠. 이 문지석 검사는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정감사에서 그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은 그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거나 뭐 사용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또 고용노동부 사건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좀 민감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도 사실상 있습니다. SPC 삼립 그 시야 공장의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 그리고 말이 갑자기 입에서 안 나네요.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제 CEO들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처벌 직접 받아야 되니까요.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부서다 보니까 노동위원회, 고용위원회 등 그 직장 내 괴롭힘부터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CEO
관련 고위 관직, 고위 뭐 회장님, 뭐 회장, 뭐 대표이사 이런 분들 몇몇들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이 적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뭐 MBK 사건도 만만치 않죠? 그 가운데서 그 중에서 이제 쭉 사실상 모든 사건을 다 전부 살펴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굳이 문지석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는 이유가 이 소프트뱅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요. 소프트뱅크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세칭 일본 전범 기업들과의 그 거리를 좁히는 가운데 그중 한 기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텔에 지금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었던 자존심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미국이 임에도 인텔에 대해서 소프트뱅크가 뭐 출자를 하겠다라고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거리라고 이 부분 일단 거리라고 해두죠. 미국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반겼거든요. 반색을 했다고. 반차를 표현하는 건 좀 그렇긴 좀 어폐가 있지만 좀 다릅니다만 그 소프트뱅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를 잠깐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의 쉽게 말해서 한국 뉴라이트 세력이 오히려 야당 세력하고 현 야당 세력하고 더 얽혀 있는데 이 야당 세력이 그래서 그 일본 전범 세력이요. 그 가운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자기네들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일본 제철 그 이전에 아베 총리 일본 제철이 미국 UST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본토로 직접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투명하는 겁니다. 그 일본 제철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요. 소프트뱅크도 사실 일본 자이니치 그룹으로서 전범 기업하고는 전적으로 이렇게 밀착되었다거나 전범 기업이었다거나 하기는 조금 다른 차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소프트뱅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실 대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벤처 캐피탈 펀드라고 해서 사실상 당시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그 미국 펀드, 미국의 그 버크샤 해서웨이 같은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하고는 좀 다른 행동주의 펀드가 같이 대조돼서 그 거론되지는 잘 않는데 그 펀드의 그 성장, 버크샤 해서웨이 그리고 그와 연계된 MS의 성장에 대해서 대적하는 태도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일본 그룹도 IT 그룹으로서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관심들이 쏠렸었거든요. 소프트뱅크의 손 회장이 또 자이니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졌었다. 그 벤처 캐피탈 펀드가 어디에 얼마나 어떤 투자를 하는가 어떤 성격을 갖는가가 진행되는 과정 전에 관심들이 꽤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초기에는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하고 사우디 국부 펀드, 한국에서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무슨 한국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쏠렸었다고 봐야죠.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국에서 챙겨가는 돈이 적지가 않아요.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무슨, 대한민국을 사우디 국부펀드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각각 펀드라고 하면 이 회사 또한 이 펀드를 어떻게 부르냐고 했을 때 사실상 소프트뱅크에서의 그 벤처 캐피털 펀드의 그 펀딩의 개념은 조금 더 본래 미국에서의 펀딩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사기로 쓰고 있는 펀드하고는 다릅니다. 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과 사우디 국부펀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 회사에는 일단 좀 천천히 살펴보긴 하죠.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애플까지 등이 투자를 해서 펀딩 아닌 그런 펀드로 사실 민감했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익도 남기기도 하고, ARM 그때 상장되면서 그때도 같이 주목을 받았던 그 그룹이기도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일본 투자에서 그 중간에 굉장히 일본이 중국 투자 그 과정에서 이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큰 손실을 입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전에는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제 이 전환점이라고 할까, 뭐 성격이 전적으로 변했다는 건 아닌데, 2019년 7월 때 이 비전 펀드를 출시하고 비전 펀드 2를 이때 만들었어요. 펀드를 이때 소위 말해서 얽히게 된 그룹들이 뭐 현재는 또 사실상 사실 쉽지 않죠. 아무튼 용어를 조금 더 어떻게 섬세하게 다뤄야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덕스콘, 스탠다드 차티드, 미주은행, 미쓰이스미스토모은행, 미쓰비시 은행,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등이 새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몇몇 이름만 들어봐도 어디가 연관돼 있다, 어디를 주로 타겟으로 삼았다는 걸 혹시 아시려나? 아무튼 그야말로 일본 전범 세력들, 돈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가 얽혀듭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국부펀드입니다. 국부펀드가 얽혀요. 그 이후에 지금 나무위키나 뭐 검색에서 빨리 올라오는, 사실 투자 관련돼서는 웹사이트에서 빨리 올라오는 부분들이 찌라시만큼 사실 정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 이거 나무위키쯤에서는요, 주식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관심들을 갖죠. 투자, 펀딩하는 회사들이 한국 신문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회사는 ARM이나 뭐 그런 투자, 펀딩 회사들인데, 그 가운데 미국에 상장하면서 이 쿠팡이 굉장히 한국 사람은 좀 눈에 띄지 않나요? 모르나? 그 관련된 회사라는 겁니다.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모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위키나 나무 위키 이런 데서는 그게 빠져 있는, 그게
왜 어떤 의도로 빠뜨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중간에 MS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그 펀드에 직접적으로 단순히 거론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좀 뿔뿔이 나눠졌죠. 아마존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야말로 테슬라의 대항마, 스페이스X의 대항마. 정말 많이 컸죠. 정말 엄청 컸는데 엄청 큰 회사요? 베이조스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MS도 그렇듯이 소프트뱅크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그 추정하는 가능한 시나리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아마존이나 MS는 사실상 IT 기업으로서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상원에 그 MS의 빌 게이츠가 최근에 어떤 그 행보를 보였냐면은 한국은행에 퀴즈 언더 블록에까지 출연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실어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런 부분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방송들도 굉장히 여기저기 이리저리 막 CJ ENM과 관련돼서 무도발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요. 모순된 것까지 막 얽히는데 상당 정도 대한민국 전체적인 정치 경제가 그 아래서 좌지우지 된달까. 그 어떤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일본 전범 기업들과의 그 금전적 얽혀있는 소프트뱅크 그 펀드에 대해서 빌 게이츠의 행보는 사실상 그 버크셔 서웨이와 그 유대인들 행보와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소프트뱅크는 이중적인 게 아까도 지적드렸듯이 중동 자극에 중요하고 규모가 적지 않은 중동 자금이 얽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한국 일본이 전통적인 그 신앙, 믿음 그런 부분들을 글쎄 그런 건 여론 호도라고 해야 어디에 정치에 더 가까울까요? 또 무관하지 않고 특히 중국 행보가 많아서 중국 쪽 행보가 많아가지고 또 도도 그렇고 그러다가 사실상 부산이나 그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산, 뭐 인천, 부천 그쪽은 기독교라고 했다가 종교적인 부분 유대인 사실상 글로벌에서 근중동 인근 그리고 유럽의 관문을 두고 그 종교적인 차원이나 그 민족적인 차원 그런 부분 민족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네요. 그 종교적인 차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 정도 이상으로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이들의 그 실질적인 펀드의 그 자본의 정체는 이런 쯤쯤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더 다르죠. 얼마 전에 이 베이조스는 그 폭스 아나운서 출신과 결혼을 하면서 오히려 이탈리아의 성당에 가서 결혼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 아래서 지금 현재 사건이 드러났다는 거죠. 표면화된 겁니다. 드러난 겁니다. 이 문지석 검사의 사건이 대한민국 만약에 여당이 검사를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당색을 가지고 있었다면은